자, 윤석열은 15분 걸려갖고 대통령실 세 방을 돌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홍준표를 만났어요. 네. 야, 나는 그걸 보면 이게 진짜 대통령이구나. 그렇죠. 아니 잠깐 상대당 대표. 이게 이분이.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대통령의 하는 행보구나 그렇죠. 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을 안 만나주니까 대신에 그나마 국진당 안에서 내가 보기에 이제 이 만남 때문에 홍준표는 당원권이 날아갈 것 같은 4년 내지는 한 10년 당원권 정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너무 활짝 웃으면서 사진 찍으셨던데. 홍준표를 만났고 네. 심지어는 홍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심한말 했죠. 국정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민주당이 잘해달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당대표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말할 것 같으면 당적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 그 상임고문 잘랐다고 이렇게까지 립 서비스를 해줄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홍카콜라가 진짜 열 많이 받은 거야. 늙은 여우구나라는 게 맞아요. 일부러 그런 장면을 더 연출한 거지. 그렇지. 오시라고 해. 서로 좋은 거지. 서로 좋은 거지. 왜냐면 저쪽에서도 안 만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저 대통령실도 그렇고 김기현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전부 다 불통이다라는 의미를 두고 아니. 자기는 아니다 이거였다. 나는 윤석열은 그럴 수 있다고 봐. 모질이니까. 근데 김기현이라도 만나가지고 그렇지. 아니 눈치 보여서 어떻게 합시다 아니, 라고 눈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못한다니까. 그거. 아무도 저쪽 당 안에서는 감히 이게 지금 감히를 써야 돼. 그렇죠, 감히. 이재명이랑 독대할 자신이 없는 거야. 만날 자신 자체가 없는 거지. 맞을까봐 그래? 무섭거든. 아니 이재명 씨가 무슨 뭐 마동석 같은 스타일도 아니고 등치는 지들이 더 소만한 것들이 뭐가 무서워서 공개든 비공개든 시간에 관계없이 장소에 관계없이 만나자는데 1년이 넘도록 피해 다니느냐고. 왜 그러냐면 왜 홍준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옹졸해서 말 안 듣는다 김기현이 이런 말을 내뱉을까봐 자기가 대통령실이 아마추어밖에 없다 이거 홍준표 얘기해버렸잖아요. 그런 말을 이재명 만나면 나도 해버리는 거 아닐까? 그럼 아예 안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윤석열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정치를 전혀 몰라요. 맨날 집사람이 시킨 대로만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서 많이 도와주세요. 이런다고? 아니 걔는 원래 59분이라 그러잖아 별명이 1시간 후에 그렇죠. 59분 분 얘기한다고 하잖아. 둘이 한번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지 그것도 한국말로 한국말로 둘이 한번 생중계 배틀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 막상 주제가 있거나 상대를 만나면 아무 말도 못하는 거 보셨잖아요. 눈도 못 토론회 마주쳤죠. 때도. 눈도 못 마주쳤죠. 눈도 못 마주쳤죠. 아니 이런 배포밖에 안 되는 놈이 해외를 나가가지고 외국의 정상들을 만나고 외교를 논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성과를 얻을 게 있겠느냐는 거지. 그리고 뭐 이런 얘기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 영상으로 보니까 더 재밌는데 보면 정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보기에 이 양반 기자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탈당을 각오했거나 아니면 네. 뭐 더 이상 아니지. 때릴 테면 때려봐. 그렇지. 때릴 때면 때려봐. 나도 태영호 못지않게 뭐 있어. 뭐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때릴 테면 때려봐를 하면서 진짜 대놓고 바른 소리를 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이재명 대표가 알고 만났는지 알고 만났겠죠. 아니면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오라 그랬다고 만나서 이 얘기를 한다고 그건 아닌데. 아닐 것 같은데 끌어내려고 했겠지 뭔가. 이제 홍준표 입장에서는 너무 외로운 거야. 왜지? 아무도 안 찾아주고 대통령실도 전화를 걸고 수가 있나 받을 수가 있나 당기현이 뭐 저 연락이 오기를 하나 심지어 원내대표도 대구 사람이라는데 대구시장한테 전화도 안 와. 상임 고문에서 아예 해촉해버리고. 그런 와중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지명도 높은 차기 대선 1위에 꼽히는 이재명이 오다 보니까 그 옆에서 사진 찍는 순간 봐 손잡고 막 그래. 저거 이재명 대표가 잡은 게 아니에요. 손잡고 잡아 당긴 거야. 우리 이 대표님 이 눈
하면서 그거지. 이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됐을 때 네. 자신의 존재감을 미리 띄우는 거예요. 어. 내가 대통령 후보급이야. 이렇게 그렇지. 얘기하고 그리고 싶은 거지. 만일 국진당 안에서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딴기현 같은 놈 안 되고, 남경필이나 지금 있는 오세훈 같은 놈들 안 된다. 나나 되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렇죠. 국정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던진 건데, 사실, 홍준표는 충분히 자기 점수와 지지율을 올렸지만, 국집 내부한테서는 이거 자고 있는데 내무부 안에 수류탄 던진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이걸 뭐라 그럴 거야? 그래서 오늘 난리가 났어요. 국짐에서 막 홍준표 나가라 그러고. 대통령실에서 막 얘기하고 이래야 난리가 된다니까. 났어. 근데 홍준표는 이제 다 내려놨어. 어. 렌장 내가 뭐 국진당 아니면 갈 데 없나? 아이씨 내 신천지하고 당 하나 차리지?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다음번 총선 때도 대구 지역 복잡해집니다. 국진당만 딱 떨어지지 않아요. 대구 안에 지금 창궐하고 있는 무리들이 국짐이 있죠. 근데 얘네들은 낙하산 국짐인 거야. 그치.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 출신이 들어와갖고 지금 낙하산으로 꽂으려고 하기 때문에 낙하산 출신 국짐 있죠? 전통 그쪽 지역 국짐이 있어요. 풀려난 박근혜가 있습니다. 풀려난 네, 거기에 이준석과 홍준표도 너무 많다. 여기를 노리고 있단 네. 말이에요. 이명박도 지금 막 움직이려고 하죠. 이명박까지. 와. 그러니까 전부 다 대구인 거야. 그러면서 나는 대구가 내가 가면 나를 뭔가 보수의 적자 내지는 지금의 나의 지명도를 통해 가지고 옛날 친이 친박 뭐 어떤 걸로 해서든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아사리판인 거지. 그렇죠. 걔들이 다 나와라 그래요. 너무 좋아. 그랬을 때 우리가 똘똘한 후보 보내갖고 하면 진짜 25% 지지율은 있었잖아, 대구에. 그렇죠. 김부겸 40까지도 받아냈거든. 어. 똘똘한 후보자 하나 가갖고 20%만 받아내면 대구에서 민주당도 깃발 꽂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추세로 가면. 자기네끼리 막 한 20, 20, 20. 그렇지. 이렇게 지네들끼리 막 15, 20, 18 이렇게 다 나눠 가지다 보면 그 꼴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홍준표하고 만나면 정치적으로 진짜 대박이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의미가 있는 게 나는 윤석열하고 다르다라는 메시지를 준 거지. 윤석열은 아예 안 만나지만 그래도 나는 여당의 대구시장도 만날 수 있다. 이러다가 김건희가 먼저 만나는 거 아닐까? 이재명 대표? 뭔가 국정 논의를 위해서. 왜냐면 우리 원내대표도 처음에 취임식 때 가갖고 김건희 만나서 해맑게 웃었잖아. 아이고. 그랬지.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 안에서 김건희하고의 만남을 어떤 새끼가 주선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자, 여기를 만나고 가서 큰 건을 한번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셨습니다. 네, 뭔 얘기들을 했었는지 한번 볼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화와 단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가 어제 평산마을에 있는 평산 책방을 방문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평산 책방이 새겨진 앞치마를 두르고 책방 앞까지 나와서 지도부를 맞이했고요. 이후 문재인 대통령 사저로 옮겨서 약 50분 정도 비공개 차담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 만남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금 민주 진영 안에 메시지가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어떤 그 갈라치기 세력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이용했고 이낙연을 치려고 한다는 그건 원래 치려고 하는 거고 이낙연을 치는 사람은 박영수라니까 자꾸 문재인 대통령 걸지 말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날지 모른다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다 온갖 이간질들을 다 하거든요. 근데 원래 그런 애들이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도 예전에 막 그런 것과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해낼 때 정말 지네들 뇌피셜이 진짜인 것처럼 그래놓고 또 지들이끼리 확대 재생산을 해. 맞다. 그럼 내가
내 머릿속이 이렇다고? 니들이 물어는 봤어?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 똥파이를 네. 싫어할 장면이. 아니 그 남에 대해서 그딴 식으로 좀 살지 마요. 시간이 남아돌아. 자기 삶을 좀 열정적으로 살아봐요. 먹고 살만해요? 근데 똥파이들 아유, 그렇게 얘기해도 믿는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상관없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문제지 사실은. 아니 그 약간 그래서 50분 기간 동안에 비공개 만남을 통해서 과연 이제 앞으로 드러나 보이겠죠. 최고위라든지 어떤 선거 관련된 대비라든지 뭐 인사 영입이라든지 용병술에서 변화를 보일 걸로 보입니다만 저는 이제 두 분이 딱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표정하에서 정말 싫은 새끼 용진이 같은 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허락도 없이 와갖고 같이 옆에서 기념사진 찍어가니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자원이다. 완전히 동질감 내지는 그치. 뭘까 측은지심 같은 거를 사실 좀 보게 되더라고요. 뭔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한다라고 그럼요. 하는 그런 진한 어떤 페이소스가 나 어려운 영어 썼어. 페이소스가 묻어나는 그런 만남이었다는 거지. 저는 그 사진 속에 활짝 웃고 있는 우리 서은숙 최고위원도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우리 서은숙 최고위원은 항상 저 파란색. 네. 손 작가가 즐겨 입는 수요일마다 입는 그 파란색 저 자켓. 네, 아주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만남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뭔가 우리 민주진영의 단합, 이게 화합과 단합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말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수박을 쳐라 이씨 뭐 박광원을 쳐내라 라고 난리를 치는데 그거는 전쟁에 이기고 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공천 직전까지 지금 일부도 그렇게 일을 벌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당내 화합을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 자 문파라고 불리는 요즘 미운파라고 하더만 문파인데 자기 파벌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을 제명해야 된다고 하는 이 제명했어요. 문파 새끼들이 그래서 문재인입니다. 그거 안 보러 간대. 그래서 이낙연 1초도 안 나왔다고. 문재인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재명을 반대한다라고 축출해야 된다고 하는 당내에 이런 목소리를 내는 놈들이 아니 전부 다 그러면은 그게 자작을 왜 말하겠어요. 문파예요? 낙파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낙파지. 그렇지. 낙파지. 네가 왜 문파야? 아니 진짜 말도 안 문파는 되는 문재인 소리.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파여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뮨납게인 거죠. 뮨납게. 네. 정말 어이가 그래서 없네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정치적 효용감 얘기 많이 하고요. 민주당은 뭘 하고 있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당 내부 안을 안 들여다봐서 그렇지. 기레기들이 얘기를 안 윤석열 쓰셔서 그렇지. 빨아주듯이 기사를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빨라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 것만 제대로 보도해도 민주당 잘한다 역시 이재명인데 이 소리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지역 대의원들과 지역 권리당원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천개혁을 해보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공천 룰은 그냥 신인과 기성상대가 붙었을 때 신인이 불리하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핸디캡이 없다라고 하는 룰인 거지 그 경쟁을 막게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경쟁이 될 수 있는 지역구의 정치 신인들이 용기를 갖고 이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 자리에 삼선 의원이 있어도 나 얘보다는 내가 지역에서도 더 나아. 활동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비전을 갖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이재명 대표나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선관위 안에서는 선대본부 안에서는 정당하게 겨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독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룰로 싸워야 되는 건 미리 결정되는 게 더 좋다는 거야. 근데 이 룰로 싸우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너는 장검 주고 나는 단검 주고 이런 거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거지. 단검을 주면 던져야지. 진검승부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장검을 가지고 달려오는 동안 단검을 던져서 막아야지. 어디? 여기. 그리고 이제 친낙계 내지는 수박으로 구분되어 있는 지역구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미 이제 붕괴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 갖고는 앞으로 당선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쉽게 말해서 수밖에 밑에서 같이 있던 지역위원장들의 이탈 현상이 호남 쪽에서부터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놈이 또 나온다 그러면 이건 안 되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뭐냐면 그 지역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옛날에는 얘가 무조건 공천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일종의 보증수표를 가지고 지역위원장 밑에 있는 군소한 지역 유지들 내지는 토호들하고 거래가 미리 됐었단 말이야. 그게 선거 그렇죠. 시작 전에. 그렇죠. 이번에 몰아주는 조건은 뭐 해줄까? 그렇지. 뭐 다리나 줘? 아니면 체육관 지어줘?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딜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야. 그게 안 통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더더욱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안 통할 겁니다. 지금 이재현님께서 너무 정확한 말을 해주셨어요. 문재인 공격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재명도 욕하고 공격할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걔는 그냥.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욕을 하겠고 오면서 노무현 때는 김대중. 맞아. 그 다음에 문재인 때는 노무현. 그리고 지금 이재명 때는 다시 문재인을 문재인. 까고 있는 거예요. 끈질기다.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네. 일생을 모두 까기 인형들이야. 아주 그냥 다 까. 전 정권 욕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고 하는 얘들이랑 영업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네거티브한 방식으로는 앞으로 그래. 선거에서 못 이긴단 말이야. 맞아.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는 애들 있죠? 자기 노력 안 하고 걔가 잘못했잖아 이런 그런 사람 빨리 손절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큰 손해 보십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6개월이 지나야 그 투표권을 갖게 되니까 더더욱 권리당원 가입이 더 늘어야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지금 이번 선거에 있어서도 올 1월 달 이른바 이제 이재명 대표 선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늘었잖아. 거의 60만 가까운 분들이 늘었는데 그분들은 투표권이 없었어요. 만일 그 개혁의 딸들이 이번 투표에 투표권이 있었다고 하면 난리야. 지금 같은 결과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1년 후에는 더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든 지금 개혁하려고 하는 당원들이나 개혁 시민들을 배제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얘네들을 허물 수 있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도 새겨주시고요. 이러한 변화를 계속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르시겠지만 계속해갖고 이재명 대표가 전국 그 지역 단위를 돌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얘기한 지역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만나고 현장의 소리로 얘기를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즉 그 자리에 국회의원도 참여하지만 그 국회의원이 있는 자리에 도전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재명 대표를 독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격려한단 말이야. 열심히 해보십시오. 저는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가서 사람을 만나서 눈을 맞추고 해주고 있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 몇 명을 데리고 오느냐, 쉽게 말해서. 이런 일종의 세과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스마트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지역으로 당대표가 직접 다이렉트로 내려가잖아. 지금까지 없었던 그렇지. 일이야. 그건 뭐냐면 내가 가서 그 지역 조직들 다 나오라고 그래. 일단 그래. 내가 다 만나줄게. 내가 다 만나주고 자 나랑 일단 아이컨택 한번 하고 얘기해. 난 당신들 얘기 들으러 온 사람이야. 그리고 나중에 총선 때 당신들이 어느 줄에 서야 되겠어? 이재명을 믿고 그 줄에 서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거를 지금 이미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실 우리 알아요. 선거는 조직표. 결국 돈이 필요해. 그거 우리 알아. 저는 다음번 총선에 미리 독단하긴 그렇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있는 지역구 던질 수 있어요. 왜냐면 국회의원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지. 그리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 선거 유세 전국으로 돌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많은 현장에 있는 진짜 개혁 세력들이 이길 수 있도록 개혁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승리할 수 있고 접전지에서 이길 수 있고 적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총선 때 우리가 이겼던 거거든. 그렇지.
근데 이낙연처럼 그냥 앉아가지고 알아서 나가보지도 않고 낙하산에 툭툭 던져갖고 하던 그때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돼요. 진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정치는 나 정치인인데 이러면서 이거 아니야. 정말 진짜 지역을 위해서 뛰는 일꾼이고 나라를 위해서 뛰는 진짜 일꾼이잖아요.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 뽑아야 되고 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현장 돌아다녀야지. 현장도 안 가보고 저 일 잘해요. 왜냐하면 저는 서울대를 나왔거든요. 저 일 잘해요. 왜냐하면 저는 좋은 직장을 가졌었거든요. 어린 반뿌러지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 자,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안에서 파열음을 낸다고 하더라도요. 옛날같이 이거를 언론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걔네들의 파워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대표단이나 최고위를 흔들지 못해요. 옛날에는 안에서 개기는 놈이 있으면 마비 상태였단 말이야, 민주당이. 그리고 여기 간 사람들, 그 민주당에서 가는 분들 있잖아요. 선택받아서 가신 분들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분들이 아니에요. 오라라고 해줬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잘 보세요, 나중에. 예. 네, 다 나중에 자주 보게 될 분들이겠죠. 뭐 아닌 사람도 있긴 하겠네. 그동안 있어 미친 애 하나 있다고. 둘 정도 보이고. 그 미친 애도 하나 있고 그 앞에 앞줄에 서 있더라.